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 PPT 자료를 보시면 처음에는 장관이 결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령관이라고 바꿨어요, 장관에서. 근데 그 바꾼 것도 두 줄 쓱쓱 그으시고 근데 저렇게 바꿨어요. 저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문이, 윤석열 정부의 공문은 저런 식입니까? 누가 도대체 삭제를 하는 것인지 아무렇게나 줄을 쓱쓱 뭉개버리고 장관에서 사령관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이 정언하시는 대로 저게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고 항명이 돼버리는 겁니까? 저런 식의 공문에 의해서? 글쎄요, 어떤 서식인지 제가 어떤 소식인지 아니라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화면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비서실장께서도 그 인지 부다에 걸리거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답변하는 대로 국방부 장관이 그러더라. 보니까 국방부 장관은 그 결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령관으로 두 줄 뭉개고 바꿨어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미 8명의 기소가 정당하다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그 결론에 대해서 결재를 했거든요. 이미 문서로 결재를 했어요. 그럼 그 장관의 문서 결재 문서를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령관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 공문은 저렇게 사령관이 두 줄로 뭉갰어요. 사실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만이 아까 헌법 82조 가르쳐 드렸잖아요. 부승찬 위원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사에 대한 사안도 같다라고 했어요. 이건 군사에 대한 사안인 거죠. 당연히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문서로서 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결재가 번복이 될 수 있을 거죠. 근데 그랬습니까? 사령관이 저렇게 두 줄로 뭉개고 누구 지시에 의했다는 그 말씀은 의원님의 추정과 추측일 뿐이지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으셨다고 하는 디올백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적인 범위가 있을 텐데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사 몇 층에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혹시 아는 참모분들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오늘 출석하신 분 중에 정확하게 비서실장님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모든 참모분들 포함해서 이 디올백이 대통령실 몇 층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럼 비서실장님 이 부분 다음 운영이 전까지 정확한 위치 파악해서 저희에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저희 운영위원들이 대통령실의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디올백이 포장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실께서 협조하실 거죠? 그거는 아마 좀 논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내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불응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그건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테러리스트들도 아니고 여야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공간, 지금 국가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층에 해당 디올백이 위치한 곳만 방문해서 한번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큰 위협이 됩니까? 그런 일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저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 국고에 귀속된 정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국고에 귀속이 됐다는 겁니까?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그 판단을 금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사건화가 되면서 수사당국에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 판단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아니 대통령실에 훌륭한 법률가 출신의 민정수석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률가 출신들이 계시는데 그 국고 귀속 여부나 어떤 명목으로 귀속시킬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판단을 하는 주체는 비서실장입니다. 민정수석이 아니고 비서실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서 검찰의 수사 결과 판단을 우선 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더더욱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 운영위에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걸 총무에서 다 하시죠? 예. 네. 전화번호가
이 800에 7070이 도대체 누가 전화했냐, 그리고 어느 방에서 쓴 전화이냐. 저는 사실 안보실장 라인을 좀 의심을 해봤는데 4자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확인을 해주셔서 결국 안보실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방도 아닌 겁니다. 그럼 지금 큰 덩어리 2개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집무실인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쓰고 있는 여러 회선들이 있죠. 예. 네, 회선 관리 어떻게 하시죠? KT에서 직접 합니까? 그거는 국가 안보와 무슨 국가 대통령실의 안보입니까?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이 회선 관리는요. 대통령실과 같은 중요 기관은 물론이러니와 일반 회사들도 KT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 사설 교환기라는 걸 설치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질문하시면 성실성의껏 그러면 답변하겠습니다. 이러한 회선 관리 업체라든지 계약 이런 것들은 다 총무에서 하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전화번호 재배치하고 그런 자, 올 기억은 초에 없습니다.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이 전문가가 손을 만져서 했을 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비서관님께서 비밀로 한다고 해서 비밀이 되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사설 교환기를 관리했을 업체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 계약 관계는 당연히 총무비서관실에서 했을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업무들은 다 총무에서 하시잖아요. 맞죠?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이것도 충분히 총무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회선이 재배치가 됐는지 만약에 재배치한 게 확인이 되면 이거 증거 인멸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회선 재배치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쓰던 핸드폰을 중요한 예, 예. 시기에 교체를 할 끊어주세요. 경우에 네. 증거인멸.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한번 봐주시면 오전 질의 중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존경하는 곽상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해 중에 제가 사용하는 명함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대통령실 지금 전화번호가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만은 다 버젓이 공개가 됩니다. 02800에 7 이런 식으로 해서 성함과 지금 사용하는 전화번호들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가 일체 기밀이라면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기밀 사항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애초에 일체 기밀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회의에 지금 출석하신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하셨다가 지금 교섭단체가 합의하에 증인으로 철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이렇게 거짓 답변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거짓 답변을 제재해 주시고 02-800의 7070 번호가 누구의 번호인지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즉각 확인 후에 답변할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결코 기밀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내부만 검색을 한 번만 하셔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 회피로 지금 일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비서실장님 지금 천하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저는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해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천하람 의원이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대통령실에 관련된 전화번호가 저렇게 노출되는 것을 보니 기밀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빨리 파악하시고 800번의 7070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번호를 누가 어디에서 언제 썼는지 밝히지 않고는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해서 빼라는 외압의 핵심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실 전화번호 일람표를 가지고 와서 여야가 지정한 1인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 번호가 어느 사무실에 누구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정도면 국가 기밀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서실장님. 네. 이소영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야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저희들의 원칙은 대통령실의 그 전화번호 일체가 공개되는 것은
정진석 실장님, 네. 버릇없이 굴지 마십시오. 깜짝 놀라셨죠? 안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이 말, 말씀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말 하는 순간 지금 실장님 뒤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고개가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김용원 인권위원께서 송도한 인권위원장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 굳이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전에 기자 생활도 하셨는데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래 해도 됩니까? 기자 후배들도 많으시잖아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권단체들에게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의 회의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 국가안보실 회의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배석자시잖아요. 그죠?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배석자들이 있었습니까? 어떨 때는 비서실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는 날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날도 있는데 보통 안보실만 따로 할 경우에는 1차장, 2차장, 3차장 그리고 필요하면 일부 비서관이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마이크 잘 안 들립니다. 좀 조용해 주시고 마이크 좀 가까이 주십시오. 네. 예. 그러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언제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7월 모르겠는데 31일 회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보통 없는데 그날은 했느냐고요.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아는 바가 없다는 거는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 들었나요?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했을까요? 제가 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차장님 참 희한한 게요. 예. 차장님이 배석했던 그 자리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11시 54분에 800-7070으로 전화가 가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일사천리로 일처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어쨌든 그날 점심 이전에 회의가 끝났을 것인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회의가 끝난 바로 직후 시간대에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국방부 장관에게의 그 전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는 얘기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은 어떤 실무자에게건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수시로 누군가에게 전화는 하신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전화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평소에 일하는 방식이 궁금하면 물어보시는데요. 그날 일과 이 사건이 서로 연관된다고는 제 지식에는 지금 연관이 되질 않습니다. 그날은 무척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그 회의 이후에 800-7070 전화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전화했길래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을까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안보실장님 계시죠? 800-707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그 제 번호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보실 보좌관실 혹시 번호입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4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님께 여쭐까요? 비서실장님 800-7070 번호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번호를 명함을 제가 통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호들은 다 기자들에게도 가 있을 겁니다. 명함에 네네네.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비서실장님 번호는 아니다. 네. 비서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안보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그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자, 윤대순 총무비서관 나오셨죠? 잠깐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이 내부 업무들 그야말로 살림살이 이런 걸 총무에서 다 하시죠. 예. 네. 전화번호가
이 800의 7070이 도대체 누가 전화했냐, 그리고 어느 방에서 쓴 전화이냐. 저는 사실 안보실장 라인을 좀 의심을 해봤는데 4자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확인을 해주셔서 결국 안보실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방도 아닌 겁니다. 그럼 지금 큰 덩어리 2개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집무실인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쓰고 있는 여러 회선들이 있죠. 예. 네, 회선 관리 어떻게 하시죠? KT에서 직접 합니까? 그거는 국가안보와 무슨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입니까?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